부모님 용돈으로 월 50만 원, 이젠 이것도 부담됩니다. 자식의 이 충격적인 한마디 어떻게 들리시나요? 남의 집 얘기 같으신가요? 혹시 당신의 자녀가 혹은 당신 자신이 속으로 삼키고 있는 말은 아닌가요? 놀랍게도 한 조사에 따르면 중장년층이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은 월 평균 약 48만 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50만 원은 결코 뜬구름 잡는 액수가 아닌 대한민국 수많은 가정이 매달 받아들고 있는 효도 영수증의 너무나 현실적인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 돈이 소득이 낮은 자녀에게는 월급의 40%를 차지하는 생존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월급 500만 원을 버는 신혼부부에게는 미래의 꿈을 갉아먹는 무거운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잠시 후 누구보다 착한 아들이었던 한 50대 가장이 이 용돈 문제와 아버지의 병간호 앞에서 어떻게 가정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는지 그 위태로운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 보겠습니다. 올해 53세 김진우 부장. 그는 누구보다 성실한 가장이었고 매달 꼬박꼬박 부모님께 50만 원의 용돈을 보내드리는 것을 자신의 성공과 효심의 증표로 여기던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이체 완료 메시지를 확인할 때마다 그는 자식된 도리를 다하고 있다는 뿌듯함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평온하던 그의 삶은 한밤중 울린 전화벨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겁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지만 늘어나는 병원비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전쟁은 퇴원 후에 시작됐습니다. 24시간 이어지는 고된 간병의 무게는 고스란히 아내의 몫이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웃음을 잃고 눈밑이 퀭해진 아내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나 더는 못 버티겠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요양병원을 주장했습니다. 김진우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장남으로서 어떻게 살아계신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냐며 마지막 효도를 다하고 싶었지만 아내의 지친 얼굴을 보니 더는 강요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부모 간병 문제로 시작된 다툼은 부부 사이의 모든 문제로 번졌습니다. 집안에는 냉기만 흘렀고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그는 한 해 1200쌍이 넘는 부부가 부양 문제로 이혼을 선택한다는 신문 기사를 떠올리며 그 삭막한 통계 속 주인공이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끔찍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문득 자신의 노후 계좌를 열어본 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중장년층의 52%가 그렇듯 그의 노후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녀 학자금과 부모님 병원비 사이에서 그는 완벽한 낀 세대, 즉 이중 부양의 무게에 짓눌려 극심한 무력감과 우울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결혼 2년 차, 합산 월급 500만 원인 이수연, 박정원 부부의 이야기는 또 다른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결혼 전처럼 각자 부모님께 월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용돈으로 드렸습니다. 그것이 성인이 된 자식의 도리이자 두 사람의 사랑을 양가에 증명하는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두 줄짜리 임신 테스트기를 보고 환호하던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계산기가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기저귀값, 끝이 보이지 않는 양육비. 월급의 20%가 용돈으로 빠져나가니 대출 이자를 갚고 나면 저축은커녕 마이너스였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어느새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내 이수연 씨는 며칠을 끙끙 앓다 남편에게 조심스레 용돈 조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 박정훈 씨는 아내의 고충을 이해하면서도 차마 부모님께 그 말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일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서운함 섞인 한마디의 부부는 죄인이 된 것만 같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처음으로 서먹한 벽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부모 부양은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 자식 세대의 미래 설계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효도라는 이름 아래 부부 관계마저 시험에 들게 하는 비극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때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비극으로 번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툼이 아닌 조용한 가족 전쟁의 서막입니다. 부양을 소홀히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녀를 살해한 50대 남성, 전 재산을 물려줬지만 부양을 외면한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가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한 97세 아버지의 사연까지. 보도에 따르면 부모 자식 간 부양료를 달라며 매년 250건이 넘는 소송이 법정에서 벌어지고 60대 자녀가 80대 부모를 모시는 노노 부양의 그늘 아래서는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에 내몰린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는 끔찍한 일마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부양 문제의 민낯입니다. 전통적인 효의 관념만으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가족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의 지각 변동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은 불과 20년 만에 90%에서 27%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제 자식의 부양은 당연한 의무가 아닌 선택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한 조사 결과를 보면 더욱 복잡한 속내가 드러납니다. 자녀 세대는 부모를 부양할 의지는 있으나 책임질 능력의 한계 앞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반면 자식에게 돈 쓰느라 노후 준비 못했다는 부모 세대의 말은 결국 자식이 내 노후 보험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도 나옵니다. 결국 준비 안 된 부모의 노후와 감당 못할 자식의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양쪽 모두를 불행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서로를 핥히는 이 비극의 구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 가족만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돈 문제를 넘어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중대한 과정입니다. 가장 먼저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금융회의를 개최하십시오. 껄끄럽고 불편하겠지만 병을 키워 골마 터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녀의 용기 있는 고백입니다. 자녀 세대는 먼저 자신들의 재정 상황을 솔직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월급 명세서, 대출 상환 내역서 같은 구체적인 자료를 앞에 두고 부모님, 이것이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라고 용기 내어 말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부모의 지혜로운 이해입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의 고백을 나를 버리려는 신호가 아닌 도와달라는 SOS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기초연금 등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정말 필요한 최소 생활비가 얼마인지 자녀와 함께 현실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지속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의무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사랑의 관점에서 지원 방식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매달 정해진 용돈이 부담된다면 명절이나 생신, 긴급한 의료비 발생 시 목돈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조언합니다. 필요와 능력에 따른 유연한 지원이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 문제는 자녀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의 인식 전환과 주체적인 행동이 절실합니다. 자녀에게 기댈 생각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유일한 재산이 집 한 채라면 당장 내일 주택연금을 알아보십시오. 내 집에 평생 살면서 안정적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국가가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책 중 하나입니다. 또한 재무 전문가들이 말하는 저속 은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히 은퇴하기보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소일거리라도 하며 사회활동과 소득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부모님 자신의 건강과 삶의 활력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사랑의 증명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에게 용돈을 받는 부모는 자식의 노후를 포기시키는 것과 같다. 는 한 작가의 도발적인 주장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부모를 외면하라는 이기적인 말이 결코 아닙니다. 자녀의 지원이 끊겼을 때 나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다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기 위해
나의 노후를 악착같이 준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식의 가정을 지켜주고 그들의 미래를 응원하는 가장 깊고 현실적인 사랑일 수 있습니다. 국가의 사회 안전망은 아직 부족합니다. 남에게 기댈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방어막을 반드시 지금 당장 구축해야 합니다. 부모 부양의 무게는 더 이상 한 개인이나 가족이 짊어질 수 있는 짐이 아닙니다. 효라는 아름다운 이름 아래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효는 솔직하게 마주할 용기와 서로의 현실을 존중하는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서로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랑의 방법을 함께 찾아 나서는 것. 오늘 영상이 우리 가족의 재정 상태와 관계를 진솔하게 돌아보는 용기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비로소 진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